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노력만큼 혹은 그 이상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해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좌절을 하고 또 N수를 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현장에서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외적 변수를 제외하고 제외했을 때 노력과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의아했어요. 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력과 결과가 일치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니까 노력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7, 80%고 노력과 결과가 일치하거나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한 20% 정도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케이스들을 분석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잘된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이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다년간의 경험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니까 이걸 토대로 제가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도 여러분 노력만큼 혹은 노력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생뚱맞지만 제가 맨 처음에 1번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기본적인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음식 관리입니다. 식단 조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아침에 대부분 한 8시에서 9시 정도에 공부를 시작하시죠. 학습 전에 반드시 어딜 다녀오셔야 되냐면 화장실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예. 뭐 특히 이제 그 배변 습관이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무조건 배변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배변을 한번 해서 전날 이제 먹었던 것을 한번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자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기관리라는 게 시험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란 얘기거든요. 뭐 그래서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뭐 수면 패턴이거나 뭐 스트레스 조절이거나 뭐 이런 것들 체력 같은 거 다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인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늦게까지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을 없애지 못하고 남겨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을 텐데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면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거 첫 번째 거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예전에 저희 제자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이랬거든요.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변수가 많은 시험이니까 모든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랑 상의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학생별로 성향별로 그런 변수들을 좀 관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 친구는 굉장히 불안감도 심하고 긴장감이 심한 친구였습니다. 평상시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음, 조금 멘탈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랬더니 얘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칠 때 별 무리 없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얘도 별 말이 없고 그 수능 전날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와 그랬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얘가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안 먹던 우황청심원을 수능 때 처음 먹었다는 거예요. 예, 처음.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이제 분량 조절을 해줬을 텐데 저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컨디션은 그냥저냥 괜찮았고 멘탈도 그냥저냥 괜찮았는데 이걸 먹으면 조금 더 나아질까 싶어서 어, 괜히 이제 집에 우황청심환이 하나 보여가지고 그걸 하나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평상시에 연습할 때 조금 조금씩 양을 조절해 가면서 자기 상태에 맞게 이제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 이게 이제 하나를 이렇게 다 먹으면 졸려요. 예. 그런 부작용이 있는 줄을 이 친구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 잤다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이 친구의 1년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생각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쌓은 노력이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수능 시험장을 염두에 두시고 노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요소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를 풀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고를 푸실 때 힘을 아끼는 친구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풀 때 전력을 다해서 푸세요. 전력을 다해서 푸시고 가능하다면 내가 시험장에서 긴장을 많이 한다 싶으면요. 두 회분의 모의고사를 연달아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1회분의 모의고사를 80분 동안 풀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안 쉬는 게 제일 좋지만 힘들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1회분의 모의고사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180분 정도 풀로 집중하는 훈련을 해나가신다면 수능 시험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모의고사를 풀 때 전력으로 푸실 것, 두 번째는 연달아서 두 회분의 모의고사를 풀 것,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어떤 문제는 두 개의 선지가 딱 남는 경우가 있죠. 두 개 중에 하나 고민되는 경우가 있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각각의 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남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손으로 풀죠. 풀이 과정 적으면서. 그런데 국어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풀어요. 손으로 여러분들께서 얘가 왜 답인 것 같은지를 짧게나마 근거를 한번 남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남기는 게 힘들다면 본문에서 근거를 꼭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약간 남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일 때를 생각해서 한번 이게 답인데 왜 이래서 이러저러해서 답이야 라는 걸 한번 머릿속으로 굴려보시면 그래도 두 개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그래도 타당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헷갈릴 때 제가 이제 찾아낸 유일한 해법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에 대한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대강대강 봐서 그렇거든요. 대충 봐서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달라, 두 개가.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걸 찾아내서 답을 맞추는 경험치를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연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 헷갈릴 때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면 실전에서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연습하실 때도 반드시 뭐예요? 헷갈리는 거는 꼼꼼하게 근거를 따져서 분석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정답을 고르자, 실전처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참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 맨 처음에 세 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 푸실 때 굉장히 잘 안 되거나 그냥 풀 때는 그냥저냥 풀리는데 나중에 채점해보면 꽤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뇌가 이제 시험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뭐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온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풍덩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뜨겁고 힘들죠. 예. 그리고 냉탕 들어가면 어때요? 바로 냉탕 들어가면 되게 차갑고 힘들잖아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실전에서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푸는 첫 세 문제는 우리 뇌가 이제 시험에 적응되기 전 상태이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풀었던 세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초반에 이제 시험 문제를 딱 접했는데 너무 어렵고 해서 당황스러워서 어버버 하면은 끝입니다. 시험 처음 딱 시작했을 때 당황스러운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냉탕이나 온탕에 바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눈을 감고 혹은 심호흡을 하면서 침착하게 여러분들 이 초반에는 당연히 긴장되고 힘든 거야 하고 스스로를 좀 다독거려 주시고 세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가시고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그 긴장감은 가라앉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첫 세 문제는 풀 때 좀 당황스럽더라도 괜찮다고 스스로 되뇌이시고 좀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다 풀고 나시면 이 첫 세 문제는 실수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습 때 모의고사 풀 때도 이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실전만 여러분 공들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때 이렇게 실전처럼 똑같이 해야지만이 뭐예요? 실전에 가서 여러분 노력과 결과가 일치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그 수능 당일날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시험장 가서 몇 시부터 예열 지문을 보고 혹은 예열 지문 필요 없는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구체화를 시켜서 90 며칠 동안 매일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클을 몸에 좀 익혀야 되거든요.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수능 때 뭐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6시에 꼭 일어나시는 습관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어났을 때 좀 졸려. 그래서 잠이 안 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거예요. 네. 노래를 좀 들으면서 일깨우던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인강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뇌를 좀 일깨우던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잡아나가셔야 돼요. 사실은 실전과 노력과 결과가 불일치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실전에서는 디테일한 걸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데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연습 때는 평상시에는 디테일한 걸 다 놓치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걸 놓치면 결국에 전체 결과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블록 쌓기 해봤잖아요. 블록 쌓기. 맨 아래층이 이제 단단하지 못하면 위로 갈수록 이제 허술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 하루하루 보내실 때 이런 점들 꼭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개 선택지 중에 하나를 잘 못 고를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주관식 혹은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잡아 보시면 조금 더 답이 쉽게 보일 거예요. 조금 더 타당한 걸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시간 배분의 기술인데 시간 배분은 별 게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 보실 때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다. 또 이거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분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풀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이제 이런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풀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풀 수 없는 문제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5번, 6번하고 동시에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내가 쉽다고 생각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이 쉬운 문제에서 실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가 어려워지죠. 등급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남들이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예,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킬러 문제나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2점 아니면 3점이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어, 항상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빨리 적게 쓰고 지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어려운 문제랑 킬러 문제에다가 그걸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맞춰야만 하는 쉬운 문제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점에 따라서 시간을 공정하게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시간을 시간을 배점에 따라서 공정하게 세팅을 해줘라. 쉬운 문제라고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라고 느리게 풀고 쉬운 문제라고 해서 시간 적게 쓰고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라고 해서 시간을 몰빵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이다. 실전에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십시오. 맞춰야 되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이제 잘 풀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는 그래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푸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하고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겠죠. 예,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인데 사실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맞추면 좋지만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목표 등급이 만약에 1등급이라고 치면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 89점에서 한 90점 정도 받으면 돼. 그렇다는 얘기는 10점 정도는 날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독서의 킬러 지문이 이제 한 지문씩 있다고 한 문제씩 있다고 생각하면 뭐 3점짜리 세 지문이니까 3점짜리 3개 다 틀려도 9점밖에 깎이지가 않아요. 나머지를 다 맞춰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 킬러 봉의 문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풀면서 집중하셔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요 A급하고 B급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는 남들도 다 맞추는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일부는 맞추고 그러니까 킬러 문제보다는 좀 쉽지만 쉬운 문제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겠죠. 요거는 앵간하면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킬러 문제는 제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끼는 연습을. 그런데 이것도 버리는 연습을 평소에 안 하면은 실전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의 프로세스를 좀 미리 몸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몸에 미리 익히려면 유형별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독서의 인문지문을 풀 때는 내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풀겠다. 또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겠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또 독서에서 과학기술을 풀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또 문학에서 현대시를 풀 때는 내가 어떤 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얼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의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매뉴얼을 만들고 짜투리 시간마다 그걸 보면서 작전 플랜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단순히 채점하고 점수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매뉴얼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모의고사를 풀 때 자, 포스트잇을 이용해가지고 한 지문 한 지문에 대한 평가를 모의고사 풀 때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이제 80분 주고 했을 때는 이 방법을 쓰지 못하겠죠.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따로 모의고사를 구해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배분을 해서 정말 내 약점을 좀 파악해 보겠다. 혹은 내가 이제 어떻게 시험장에서의 프로세스를 해보겠다라는 걸 만들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과 문제를 풀었다고 칩시다. 문제를 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 포스트잇을 붙인 다음에 모의고사 시험지에 포스트잇을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느낌을 쓰는 거지. 뭐 어려웠으면 어려웠다, 혹은 뭐 이런 점이 안 됐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요 포스트잇을 보면서 이 포스트잇에 써져 있는 여러분들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쭉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요 솔루션을 가지고 그 다음 모의고사에 반영을 하는 식이지.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평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약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셔가지고 여러분 잘하는 거 말고 좀 못하는 거 있잖아, 힘든 거,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 손목이 굉장히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하고 또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으니까 허리 지지대 같은 걸 좀 준비해 주셨다가 허리가 아플 때, 뭐 손목이 아플 때 이걸 좀 활용하시면 컨디션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들 조금 잘 버티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매뉴얼대로, 방법대로 공부에 좀 적용해 보시면 이전보다 훨씬 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구평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 영상 하나 정도 더 만들고, 구평 끝나면 여러분들 시험 복귀 영상하고 또 수능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분석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이제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